문화생도 실전 투입할 가능한 실력까지는 아직 아니래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주변 동료들이 뭐 프로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지금 좋은 관계를 조성해 둬야지 좀 발전이 가능하실 겁니다. 향후 공동 작업실이나 스튜디오, 화실 경험을 이런 케이스는 추천합니다. 혼자 작업하면 안 되는 스타일이야. 이런 친구들은. 이 경우에는 근데 걸리는 게 그거잖아. 열정이나 노력,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성실한 정도, 완성시킨 원고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아직 그게 부족하니 그걸 채워라. 그 다음에 친화력은 아마 있을 거예요. 대단히 친화력이 있어요. 친화력 있고 기술적인 숙련도를 좀 갖춰야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최희수 교수님 강의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평이한 줄거리라도 구축할 수 있는 어쨌든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어야 강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제가 참 편하더라고요. 피드백 해주기도 편하고 무슨 상태인지도 조금 알겠고, 물론 글은 길어서 내가 핵심 찾기는 좀 힘들었었는데 이래저래 말을 해주니까 나로서는 고맙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하다 봅니다. 부디 이번 커리큘럼상에서 이 내용을 들을 수 있거나 개인적으로라도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민의 내용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 이거는 사실 학생 내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상담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깃든 결과물을 이제 꾸준히 내주길 바라고 그 결과물로 그러니까 피드백이랑 상담을 언제든지 합시다 라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중입니다. 원고해라라는 거죠. 자, 다음. 제가 디지털 드로잉 경험 부족하고 툴 다루는 게 서툰데 모르는 거 많은데 어디부터 배울지 모르겠답니다. 유튜브 영상 이거 자료 보고 독학하는 거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죠. 당연히 괜찮은데 예를 들면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어떤 과제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안 된 케이스. 그러니까 과제만 주구장창 내주고 뭐 이렇게 하면 혼자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는 고민이 제법 많았었어요. 제법 많았는데 그래요. 맞아요. 과제만 주구장창 낸다기보다 과제에 대한 동기부여나 그게 잘 안 되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교수님이 잘못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독학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하는 길이. 독학으로 충분히 도달 가능한 길입니다. 근데 학교를 왔다. 아니면 학원을 왔다라고 했을 때 뭘 이용해야 돼요. 그 상황이나 환경을. 그게 막막하기 때문에 아내로프로 같이 어떤 비교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코치랑 동료가 필요하다 정도가 메리트일 거예요. 대학교라는 곳은. 그래서 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교수라고 해서 강사라고 해서 지금 학생들보다 실력이 월등하고 뭐 이런 시대는 별로 아니에요. 고만고만해요 사실은. A급 작가, 특 A급 작가 막 이러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자기 원고하기 바쁘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이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코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운동하러 오는 이 친구보다 왜 마동석도 그 격투기 선수 누구 트레이너였잖아요. 근데 둘이 격투기 붙으면 누가 이길까? 마동석 지죠. 덩치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하지만 트레이닝은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너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이 학교나 학원이나 어떤 교육기관 캠퍼스의 메리트입니다. 두 번째 메리트는 시설이라든가 뭐 어떤 요 공간이 주는 거, 그다음에 동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상황들, 학사 행정들, 그다음에 학위가 나온다는 것들, 부모님이 일단 안심한다는 것들 이런 걸 테고, 세 번째는 기술만 배우는 학원으로서가 아니고 어떤 이론이나 교양이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교훈에 대해서 뭐 상담과 피드백,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4년의 추억을 가진다는 게 메리트겠죠. 그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별로 못 느끼겠거나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원래 독학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식당 창업과 마찬가지예요. 진짜 식당 하고 싶고 자신이 있으면 식당가에 식당 안 차려도 돼요. 근데 이제 먹자골목에 차리면은 엄청 서로 발전하게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모다 보면은. 그래서 다양한 삶의 경험이나 자극 없이 본인만의 기술 습득 루트만 타면은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콜로소의 무슨 강좌 듣고 내가 데뷔해야지 라든가 유튜브만 보고 데뷔해야지라고 했을 때 조금 단점은 조금 시야가 좁아질 수는 있어요. 그림은 잘 그리는데 어떤 뭐 인생의 단맛 쓴맛 뭐 어떤 불만 뭐 행복 이런 걸 고루 못 느끼고 방에서 웹툰 작가가 되는 그런 케이스라서 그런 건 단점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자, 발전은 없는 것 같은데 학량만 높아지면서 조바심 듭니다.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할까요? 조바심이 작아진 경우를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졸업하면요, 연애하면, 결혼하면, 애 낳으면요, 여러분 노후 관리 준비됐어요? 나이 들어가면요, 조바심 점점 커져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교수님은 작품도 해봤고 연재도 해봤고 뭐 이것저것 해봤고 가정 꾸리고 사니까 조바심이 훨씬 덜 하시겠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힘들게 어쩌고 꾸역꾸역 겪고 왔을 뿐 지금도 계속 불안해요. 어떡하지? 매주 로또 사고야. 연금 복권 걸리고 싶어하고 환장나세요. 20년 동안 수입이 그대로 유지해 준다면 나는 과연 지금 내가 뭐 하고 싶지라는 행복한 꿈을 꾸면서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뭐 조바심이 없어질 거라 생각은 들지 말고요. 대신에 조바심의 차이는 느낄 필요가 있겠지. 예를 들면은 학년별로 고유의 고충이 존재합니다. 1학년 때는 아직까지도 고3의 버전 2 같은 고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고3의 버전 2 같은 거, 내가 지금 진로 제대로 선택한 거 맞나? 이 학교 이거 맞나? 이 수업 이거 맞나? 네 친구들 싫은데? 나 사귀다 헤어졌는데 둘 중 하나는 자퇴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뭐 그런 1학년 다운 고민이 있고요. 2학년 때는 그때 약간 심화된 고민들이 있고, 3학년 때쯤은 진짜 완전 많이 조금 쫄릴 거예요. 3학년쯤 되면은 사실 군대로 치면 상병인데 제일 일 잘하고 제일 좀 빠삭한 상태여야 돼요. 4학년은 사실 거의 뭐 마음이 떠나가는 어떤 그런 상태. 빨리 데뷔 준비하고 싶고 취직하고 싶고 학교 떠나고 싶고 취업계 내고 수업 안 나오고 싶고 그럴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각자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아마 조바심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조바심 드는 그 단계가 어떤 건지만 조금 직시하시라는 거고요. 자,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모가 큰 직업인 것 같은데 체력 관리 혜택을 어떻게 할지, 매일같이 하루 종일 그림 그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것도 특강을 하겠지만 당연히 체력, 정신력 소모 당연하고요. 나는 가끔 그 생각이에요. 그 같은 그 선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너 추울 때 추울 데서 일하고 따뜻한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이거보다 훨씬 낫다고 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긴 하네요. 추우면 히터 켜고 더우면 에어컨 켜고 일할 수라도 있으니 라고 위안을 삼은 적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당연한 건데 우선 선천적인 게 뭐고 후천적인 게 뭔지 이걸 알아야지 대응책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면은 선천적으로 여러분들이 골반 문제가 있다, 골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트러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훨씬 힘들어요. 자기 오래 양반다리 하고 있으면 다리 저리고 많이 힘들잖아. 다리가 저리진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그 문제에서 좀 벗어났고, 허리나 어깨나 목 이런 거, 허리 조금, 목.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선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뭐가 있지? 피부 쪽에 선천적인 문제들이 있고, 피부 얇고 뭐가 트러블 잘 나고, 그 다음에 관절 끄트머리 쪽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 나름대로 문제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서포트 기구를 착용한다든가 자세를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 멘탈 관리랑 헬스케어를 특강을 할 텐데,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나이 안 됐죠? 네. 건강검진을 받을 나이가 되면은 여러분이 실감을 하게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거에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그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어떤 질병이 취약하다라는 조사하는 그 결과물이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아요? 예를 들면 당신은 탈모가 올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아니면 치질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그걸 받아볼 수 있어요. DNA 검사로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볼 생각인데 비용이 좀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2, 30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히 비싸죠. 대단히 비싼데 나는 할 만한 투자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야 지금부터 건강관리 관심이 30부터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챙겨 먹는 알약들, 하고 있는 운동들 이런 거 많은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내가 먹을 필요가 없거나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챙겨 먹었어요. 두 번째,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운동이거나 하면 내한테 안 좋은 운동인지도 모르고 한 적이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지나 이런 쪽은 대단히 근육도 발달도 잘 되고 튼튼한데 대신에 관절의 마디마디 끝 쪽으로 가면 대단히 얇아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벤치프레스가 어떠고 저떠고 이런 운동을 할 때 나는 얘한테 계속 폭력을 가한 거였죠. 내가 하면 안 되는 운동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운동을 하는 거는 잘못 운동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세나 그거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은 햇볕을 매일매일 봐야지 그 세로토닌 도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원래 좀 잘 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옆에 향초 키우고 뭐 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햇볕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빨리 이른 나이 때 빨리 알면은 지금 대비하기 편합니다. 아 맞다, 선천적으로 나는 치아도 약하죠. 그러니까 부모님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치아 보험을 미리 들어놓는 게 유리하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헷갈려. 웹툰 작가란 직업도 너무 좋지만 그림 그리는 직종이면 다 좋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작가 말고도 방향 특이의 수월한 다른 관련 직종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이고 당연하죠. 아이디어 발상이나 기획, 스토리, 각색, 편집, 디자인 지금 갖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요즘은 대단히 이것들이 분야별로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 중에서도 작가라 하면 이제 글, 그림 골고루 쓸 수 있는 직업인데 아니면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뭐 어쨌든 궁금하다길래 이건 당연한 질문이었고요. 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터나 클립 말고도 따주거나 배워두면 배워야 하는 자격증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자격증은 사실 많고 필요 없다고 보는데 따둬서 심리적으로 편하다. 그 다음에 내가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그러는 친구들은 자격증 따놓는 걸 권장합니다. 저도 20대 때는 자격증 막 이것저것 따고 싶어서 한자, 뭐 컴퓨터 그래픽스, 뭐 활용 능력 막 이것저것 다 땄었어요. 근데 사실 뭐 웹툰 작가 데뷔할 때 그걸 보진 않잖아요. 근데 포토샵, 스케치업 말고도 지금 한참 쓰고 있는 게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면 배우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배울 필요는 없지만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편집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자르고 붙여넣기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배워놓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격증은 필수가 아니다. 대면 수업하게 되면 수업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대면 수업 장점이랑 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 수업의 장점도 조금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가 완전 종결되거나 하더라도 뭐 블렌디드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대면 수업은 실시간이다. 그 다음에 즉석이다, 현장이다, 밀착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업무나 수업 장점 표적일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도 공모전 같은 거 심사도 많이 하고 자문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비대면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랐어요. 일단 그곳에 내가 도달해야 되는 시간과 교통 등등의 스케줄 조정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 면이구나 하면 병행해도 되겠구나 싶다 라는 거고, 비슷한 질문이죠. 진로 못 정했습니다. 그림은 좋은데 이제 원고 완성의 경험 계속 해보세요. 그냥 정보 얻고 성찰해보고 시행착오 하다가 축적되면은 자연스럽게 방향 정해집니다. 대면시 상담은 언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업 시간 안에 상담 가능하고요. 수업 전후로 가능하고요. 피곤하다면 비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공통 답변이고, 스토리 정할 때 주제 정하고 기승전결하고 자잘한 에피소드 만드는 식으로 이어가는데요. 생각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요즘 어렵답니다. 시행착오로 겪어가고 있는 과정일 것 같아요. 제가 그 스토리 수업하면서도 그 얘기 좀 종종 드렸잖아요. 이 방식이 절대 그 정답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중간중간 다양한 방식들을 소개하면서 자극 주기 위함이라고. 스토리를 차라리 쓰고 있는 게 제일 스토리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 쓰는 방식도 저마다 엄청 달라요. 사람들마다 엄청 달라요. 트렌드도 중요한데 대신에 이런 데서 안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각자 자기 방식대로 다들 쓰는데요. 작가들도 쓰는데 요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검증받은 고전적인 독학, 그러니까 작법서나 이런 것들은 다들 한 번씩 이상은 훑어보긴 했어요. 그거는 공통점이더라고.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이 책 너무 도움되더라. 뭐 이 수업 너무 도움되더라. 아니면 이 책 쓰레기요. 저 수업 괜히 들었어. 는 있는데 안 들은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내한테 안 맞는다는 걸 느꼈잖아요. 이 작가분은, 프로 작가분은. 이 수업 들었을 때 나한테 안 맞는다라는 걸 느꼈잖아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고전적으로 클래식한 강로에서 선구자들은 선배들은 어떻게 썼는지, 작법서들은 뭔 소리들을 하시는지 알아두는 거는 절대 비추는 아니다, 해볼 만하다는 거고요. 자, 이런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스토리 쓰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뭐 그런 약간 애매한데, 웹소설의 그 흐름이 웹툰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떤 재미 요소를 쓰겠다라는 마음을 쓰실 거예요. 이번 한해 내가 무슨 재미 주지라는 목적으로 쓰셨는데, 그게 겉으로 보기엔 스토리로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접근 방식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고 무슨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는지 한번 겪어보시라는 거고요. 이제껏 여러 그림이나 일러스트 그려봤지만 웹툰 그리면서 웹툰답게 연출하는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자, 영화, 애니, 일러스트, 만화는 거의 먼 친척? 네, 상당히 달라요. 이 문법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들 초반에 1학년 때 많이 고민해요. 어디 가서 동네에서 그림 좀 그린다는 소리 들었거든. 그래서 나도 만화 해봐야지, 웹툰 해봐야지 라고 왔는데 이게 완전 다른 영역이었구나 라면서 뒤늦게 재빠르게 또 스토리 공부도 하고 인문학 교양 공부도 하고 막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과는 좀 서로 문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한 컷 안에서 이 친구 경우는 한 컷 요 안에서 구성이라든가 어떤 이 한 컷 안에서 연출이나 구도의 정합성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조형미라든가 완결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만화 웹툰은 각 컷마다 그림의 조형성이 완결적으로 완성도를 가져야 되는 장르가 아니고, 연결이 완전 그 정합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지금 추구하는 바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몰입감 주면서 이야기 읽고 보도록 해야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얘들이랑은 뭐가 다른지를 지금 파악해보고 내가 웹툰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웹툰 쪽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내가 그림으로서 어떤 쇼를 치는 게 맞을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남은 기고? 작품을 만들 때 잔인하다거나 잔혹한 장면, 인간적이지 못한 부분, 스스로 검열해가며 만들다 보니까 지루하답니다. 어떻게 하면 척척하게 이야기 만들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이 드는 고민일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등급 분류 방식이라든가 지금 대중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인식 요 안에서라면, 그래서 그 안에서는 풀 수 없는 이야기라면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장 찾아가셔야 돼요. 혹은 다른 채널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만드는 게 중요하고 기다리는 때가 옵니다. 근데 지금은 무리다, 지금 이 얘기를 내놓기는 무리다라는 판단이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 동료와 편집자와 플랫폼 담당자도 같은 말을 하더라 라고 한다면은 다른 시장과 채널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일단 안 만들고 가만히 있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수정할 수 있으니까. 자, 만약에 그 표현 수위 때문이라면, 적나라한 표현 수위가 문제라면 이야기 구조상 그것이 꼭 필요하다, 혹은 필요해서 대체나 은유가 안 된다, 이거는 예를 들면 누가 찔렸다, 아니면 누가 누군가한테 해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대체하거나 은유해서는 내가 원하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여러분 설득해줘야 돼요. 플랫폼 담당자를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19금 붙이십시오. 나 매출 필요 없습니다. 나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꼭 원할 때 이거 하는 거고요. 만약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벽에 피 튀는 걸로 처리하고 푹푹 으악 이런 걸로 나는 해도 이야기 진행에 무리 없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꾸게. 이 정도라면은 바꿔주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무한정한 표현의 자유를 찬성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 비해서 열정 부족하고 게을러지는 걸 느낍니다. 슬럼프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얘기가 엄청 길어질 수도 있는데 빨리 끝내볼게요. 만약에 슬럼프가 없는 사람이면 뭘 하는 거냐면 마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약하면 슬럼프 없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곡이 안 나오거나 이랬을 때 마약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슬럼프도 뭐든 우울한 기분 잘 안 되는 걸 다 풀어줍니다. 근데 이제 마약은 비싸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 아니고, 자,
슬럼프는 제가 볼 때 세 개로 나뉩니다. 단기 슬럼프, 중기 슬럼프, 장기 슬럼프.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거는 장기 슬럼프가 왔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송두리째 좀 바꿔줘야 될 때고요. 단기랑 중기 슬럼프는 좀 바꾸는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대단히 간단한 거예요. 단기 슬럼프는 여러분 기분 전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발을 한다든가 목욕을 한다든가 길을 거닌다든가 스트레칭 한번 한다든가 노래방 코너 한번 간다든가 단번에 풀릴 수 있는 슬럼프들은 단기 쪽이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중기 슬럼프는 당연히 아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생활 패턴과 작업 방식이 너무 고루고루해서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든 상태예요. 다른 걸 내가 접해보고 싶은 상태예요. 근데 바꿀 수는 없으니, 예를 들면 뭐 계약을 해놨으니, 먹고 살아야겠으니, 혹은 뭐 과제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으니 그냥 하고 있는 상태를 중기 슬럼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는 당연히 수단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기 길어질까봐 스킵하고니 아직 직업 어떤 거 결정 못 내렸습니다. 어쩔까요? 질문이 커요. 그래서 자아 탐구해 보시고요. 풍부하게 성찰해 보시고 진로 탐색 간접 경험 많이 해보고 그거를 위해서 학창 시절을 이용해보라라는 어떤 뭐 큰 답변밖에 아직은 할 수 없고 구체적인 걸 원한다면 대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5주차 과제로 로그라인 창작 과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혹시 이거 대신에 다양한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이나 어쩌고 이렇게 대신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자율적인 대체 과제 신청은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현재 연재 중인 뭐뭐뭐뭐 만화의 퀄리티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교수님 조언이 필요합니다. 또 매주 일정한 시간에 업로드하고 싶은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 힘든 이유가 사실은 한 화를 1년에 마감 쳐냈는데 한 화당 1억을 주면 우리가 이런 슬럼프나 이런 게 있을까요? 1년에 하나만 하면 된대. 그럼 이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잖아. 사실 진짜 본질적으로 힘든 건 자꾸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퀄리티를 내래. 매주 어떤 퀄리티를 내래.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계속 견디래. 리플이든 어떤 결과물이든 견디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일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관리법을 차원에서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사전 제작이요. 이거는 회사에서 요즘 많이 쓰는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몇십 회 정도 축적되지 않는 이상 런칭을 아예 안 해줍니다. 공개를 안 해버려요. 물론 이제 한 번에 우르르 공개해서 미리 보기 많이 축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사전 제작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저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러려면 빨리 기획을 준비해서 일찍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이브 원고 축적하거나 마감 주기 설정법도 이걸 잠깐 소개를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기 써놨죠. 여러분 매주 하나 작업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한 달에 5회분 작업하는 게 편해요?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요거는 여러 작가들이 약간 쓰는 방식입니다. 일주는 5회치 콘티 짜요. 스토리 짜고 콘티 짜요. 일주는 예를 들면 일주는 5회치 데생이랑 펜터지 따요. 또 일주는 5회치에 칼라 넣고 배경 작업 넣고 그 말풍선 넣고 편집을 합니다. 4주차에 나머지 잔 작업이랑 그 수정 작업들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한 달을 보냈는데 원고는 5회분이 생겼어요. 요거를 10달을 반복하면 10주치의 여유 시간이 생겨요. 안 그래요? 10주치 세이브가 생긴다고 일종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방법을 조금 찾아내가는 케이스가 조금 있습니다. 저 방법을 소개받은 지는 저는 한 5년 정도 전이었어요. 하고 실제로 한번 해봤던, 물론 저는 극화 쪽은 아니었습니다만 태극 좀 만화 쪽이었습니다만은 무려 100화분 축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분량이 짧은 만화였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편하던데 너무 편하고 좋은데 게다가 더 좋은 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계속 100화분 세이브 있으니까 계속 놀기도 뭐하니까 자꾸 무슨 작업이 있으면 의뢰받아서 하게 돼요. 수입이 늘어나네? 잠깐 그런 환경기를 보낸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이브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진다. 근데 그걸 누가 모르냐? 라고 했을 땐 방법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원고를 보고 하는 그 피드백이었어요. 근데 뭐그 친구가 없어서 없는 가운데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피드백 내용은 요거였습니다. 그 친구 있어요. 뭡니까 지금. 자, 이 연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년 공모전 준비하는지. 자, 무보수로 연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민 되겠더라. 이 친구가 그 원고에 대한 피드백은 저거 말고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꼼꼼하게 주려고는 노력을 했으나 그게 고민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연재 안 시켜주는데 지금 계속 게스트 도전 안에 있긴 있어요. 이거 희망 고문 아이가. 미칠 노릇이거든요. 알거든요. 저도 배도 있어봐서 마냥 연재 안 시켜주고 그 기간만 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작한 작품의 끝은 보는 게 좋다. 근데 시작한 작품의 끝을 궤도 안에서 안 봐도 돼요. 그냥 원고만 끝내 놓으시면 됩니다. 또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자율 연재 하든가 이거는 조금 씁쓸할 수는 있는데 잘 풀리면 또 엄청 잘 풀리기도 해요. 왜냐면 이런 건 뒤늦게 발견될 때 좀 많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펀딩이나 후원 같은 게 후루룩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자율 독립 출판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했을 때 은근히 이런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요. 자율 연재를 하셔도 돼요. SNS나 아니면 딜리업이나 포스타입 같은 데 자기가 오픈을 해도 돼요. 아니면 공모전 같은 데 이제 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올렸던 거 다 내려버려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직접 투고, 그냥 나 커뮤니티로 말고 그냥 직접 투고 하란다. 플랫폼에 직접 투고 하셔도 됩니다. 뭐가 걸리는지 한 달 보시고. 정식 연재 시작하게 되는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조급하답니다. 자, 데뷔의 나이는 없고요. 그 50대 때 데뷔해도 됩니다. 50대 때 데뷔해도 되고 60대 때 데뷔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본격적인 활동 및 생산 능력이 진짜 물에 오르는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주변을 보아하니 20대도 아니더라고요. 30, 40대 이때 물이 가장 올라요. 물이 올라요. 그리고 급격하게 이제 몸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게 50대. 근데 아직은 웹툰 작가가 50대가 된 선례가 아직 별로 없어요. 지금 별로 없어서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된 상태예요. 옛날 출판만화나 이런 분들은 데이터가 좀 나오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60대 때도 지금 아직 하고 계시거든요. 잘 모르겠으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오히려 차차기작 정도의 가장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데뷔작이랑 차기작 정도는 좀 날려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날리라는 게 아니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충분히고. 그러니까 데뷔 시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닌데 특히 초반에 학생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수업도 보고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데뷔를 했다 그럼 조마조마하거든. 조바심 들거든. 나는 언제 뭐 이런 마음 들거든요. 나중에 되면 진짜 중요한 거 아닌데 뭐 어쩌겠노. 아무튼 차기작이나 차차기작 등 장기적인 연재감을 유지하고 내가 이 작업을 할 때 만족도가 있더라라는 걸 계속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5, 60대 때 이후에 작품 생활 나는 그때가 진또백이라 좀 보거든요. 요즘 갑자기 정말 낭만 있지 않나? 요때도 과연 내가 순위 1위 해야 되겠어 별점을 9.8 받겠어 이런 때 집착을 할까? 난 이때 진짜 내가 내 나이 때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이때 작업하는 그 어떤 내 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작업들을 천천히 누구 지시도 안 따르고 PD니 플랫폼 편집장이 전부 내보다 어릴 거 아니에요. 좀만 기다려서 내가 내년쯤에 들리라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나는 그냥 구역하고 물론 그만한 자본은 있으셔야겠죠. 그 나이 때 있으셔야 되는데 그때 이후에 작품 생활하는 게 아마 진짜 진또배기로 깊은 뭐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났다.